극심한 해양 열파로 바다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 열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참 바다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사실 네.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네. 이 바다는 굉장히 넓기도 하거니와 이제 흔히 이제 바다 온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뭐 탱크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막 이렇게 뭔가 방향을 전환하거나 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일단 한 번 움직이면 뭔가 움직임을 멈추기가 어렵고 그만큼 이제 깊은 또 흔적을 남기고 이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네. 최근 이제 바다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최근 뭐 태평양에서는 아시다시피 엘니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외신 보면 대서양에서 지금 역대급 해양 열파가 찾아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양 열파라는 개념을 비롯해서 열받은 바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받은 바다 하니까 갑자기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뜨거워진 바다 그쵸.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 네. 열파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해양 열파라는 단어가 뭐 네. 되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수온 현상 그냥 이런 정도로만 불렸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지금은 해양 열파라고 해서 마린 히트 웨이브라고 쓰는데 예. 이거 이제 논문을 찾아봐도 90년대에도 이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주로 호주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이제 학계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IPCC 보고서에도 등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근데 해양 열파라고 하지 말고 네. 뭐 고소한 현상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열받은 바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좀 이렇게 좀 너무 단어가 너무 형용사만 예, 그러게요. 나열돼 맞아요. 있죠.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두루뭉술한 어떤 정성적인 정의를 가져가는 게 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양 열파 말고 우리 그냥 히트웨이브, 열파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뭐 폭염 이런 단어랑 이제 연관져서 많이 쓰는데 네. 사실 그런 이제 히트 웨이브라고 하는 개념도 연구자들이 그동안 꽤 오랫동안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의해서 쓰곤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뭔가 열파 그런 거 현상이 되게 길어지고 강해진다 이렇게 우리 다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IPCC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이런 열파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신뢰도가 중간 정도다라고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다들 중구난방으로 개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네.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축적이 잘 안 됐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히트웨이브 열파라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예. 해양 열파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이건 역시 호주 연구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의를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과거 30년의 기록 중에서 90%를 초과하는 더위가 5일 이상 지속될 때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북태평양의 어느 구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네. 오늘 6월 28일에 30년치 해수 온도 기록이 3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낮은 온도에서 높은 순으로 쭉 세웠을 때 낮은 쪽에서 90%,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는 10%가 되겠죠. 거기에 걸린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높은 온도가 5일 이상 지속이 되면 해양 열파가 나타났다.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많이들 이런 개념을 따르는 추세입니다. 근데 열파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 찜질방 가가지고 네. 이렇게 적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붉은색 그런 거 하고 나면 몸이 막 개운해지고 네.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거랑 비슷한 뭐 그런 거예요. 뭐 일단은 그냥 더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파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네, 더워진 상태 이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엘니뇨도 그러면 해양 열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엘니뇨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이제 정해진 감시구역에서 이게 뭐 온도가 평균했을 때 얼마 이상 오르면 되나 엘니뇨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니노 네. 인덱스라고 하는 기준을 따르는데 예. 어쨌든 이것도 만약에 이제 상위 10% 안에 드는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해양 열파에 들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럼 이제 그렇게 강한 슈퍼 엘니뇨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세계 기상기구는 좀 이렇게 평균을 3개월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이제 약간 중립 상태로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의 노아라고 하는 약간 우리의 기상청격인 그런 곳에서는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현재 지금 엘니뇨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진입했다.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 상태가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엘니뇨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예. 다른 기관들에서 전망한 것도 봐도 올해 뭐 슈퍼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교적 강한 엘니뇨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관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제 해양열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해양열파에서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이 북대서양입니다. 특히나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를 감싸는 고 일대 바다가 심각한데요. 예. 영국의 이 동쪽 바다가 특히 이제 한 5도 정도나 높고요. 여기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그 북유럽 발트해가 있는데 네. 거기는 8도나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해양열파도 태풍처럼 등급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가장 높은 4에서 5등급의 열파가 닥쳤고 전례가 없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발트해라고 하면은 네. 요즘 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노르웨이, 핀란드 뭐 네, 이렇게 네, 끼고 네. 있는 그 바다 쪽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빙하 잔뜩 있고 네네네. 그러는데 네. 거기가 8도가 높다고요? 네, 평년보다 8도가 지금 높은 상태예요. 그럼 빙하 막 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고 있겠죠. 네. 오, 굉장히 전 진짜 뭐 그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뭐 우리 온도 오른다 그러면은 1도 올랐어요, 뭐, 그쵸. 뭐 2도 올랐어요 이 정도 얘기하지 8도 올랐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왜 태풍 흰남노 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흰남노가 그렇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게 이 바닷물 온도가 높아서 그랬는데 그때 막 괴물 태풍이다라고 했을 때 바닷물이 얼마나 높았냐면 한 1도에서 2도 높았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막 그 태풍이 자라나고 하는 이 넓은 태평양이라는 곳과 그 발트의 고 영역은 일단 면적 자체도 굉장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8도라는 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그럼요. 값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를 두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해수열파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대기 상황이 어떻게 좀 조건이 잘 맞아서 아까 뭐 빛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예. 상황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바다에서 예를 들면 무슨 유달리 난류가 강해졌다거나 하는 그럴 때 예. 이제 바다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 두고서도 그냥 얘기가 지금 분분한 상황이에요. 뭐 올해 뭐 엘니뇨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이 됐나 이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대기 쪽에서 올해 이쪽이 약간 바람이 약해서 사하라에서 원래 황사가 좀 이렇게 불어오는데 네. 이 사하라 모래 먼지가 좀 줄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사량이 강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바닷물도 데워진 게 아닐까 뭐 여러 모래 가지. 먼지가 이렇게 날아오면 태양빛을 가려주니까 어느 그쵸. 정도. 그러니까 태양빛이 못 들어왔는데 지금 모래바람이 안 부니까 그냥 바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뜨거워졌다. 네,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의심하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도 해양 열파를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특히 이제 동해 쪽이 문제인데요. 5월에 동해 평년 해면 온도가 10.7도인데 올해는 지금 1.8도나 높은 상황인데 이게 82년 이후 역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면 위의 공기 온도도 평년보다 1.5도 높아서 지금 역대 3위인 상황이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 열파가 동해까지 미쳤다 영향을? 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해양 열파가 만약 이게 진짜로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 뭐 폭염이 더 뭐 길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날씨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예. 이 해양 열파 원인이 만약에 대기가 문제가 돼서 찾아온 경우라고 하면 좀 이렇게 우리 주변국에 미치는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해양 열파를 걱정해야 되느냐? 예. 이게 왜냐하면 당장 우리 인간도 인간이지만 그 바다에 사는 해양 생태계는 완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단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다 생물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이제 해수 표면이 뜨거워지는 현상이니까 예. 이렇게 뜨거워지면 바닷물이 위 아래로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갑자기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러세요.
안 섞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뜨거운 게 위에 있으면 가라앉지가 않잖아요. 뜨거운 거는 항상 뜨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찍으신 거군요. 네, 바닷물이 상하층이 잘 섞이지가 않아서 이런 걸 이제 성층화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원래 이제 그 바다 생물이 먹고 사는 영양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닥에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3에서 16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북미의 그 캘리포니아 앞쪽부터 쭉 올라가서 그 알래스카까지 그 태평양 바다가 한 3도가량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블롭이라는 이제 아예 이름까지도 붙었는데 이 기간에 막 플랑크톤, 물고기, 고래 이런 것들이 떼죽음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묘사한 외신 기사를 보니까요. 하늘에서 바다새들이 막 후두둑 떨어졌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거의 아사 상태더라. 그러니까 플랑크톤도 죽고 그 물고기 죽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다새까지도 굶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 고래 사체가 떠밀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게요.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우리 그 바다의 영양염, 그러니까 양분 있잖아요. 그것들이 세계 평균 추세보다도 더 빠르게 줄어서 바다의 어떤 그런 기초 생산력이 10년 전보다 한 60%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럼 10년 전보다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물고기들 입장에서 점점 배고픈 바다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최근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심각하죠. 그럼 해양 열파도 결국 기후 변화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즘 나오는 모든 이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을 기후변화 떼놓고는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해양 열파라는 게 아까도 고수원 해역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도 있었던 현상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강도와 빈도잖아요. 근데 2020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80년대랑 최근의 10년을 비교하면 해양 열파의 평균 지속 일수가 예전에는 32일이었는데 이게 48일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온도의 편차도 4.8도에서 이제 5.5도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한 0.7도 더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뭐 예시로 북대서양과 동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구 전체적으로 바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요. 지난 이제 4월과 5월에 전 지구 해면 그 수면 내 평균 값이 온도가요. 1850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뭐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번 달 기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첫 11일 동안의 기록을 보면 이거 역시 역대 최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4, 5월이면 아직 본격적인 엘니뇨가 시작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엘니뇨라는 게 이제 거대한 열원이고 이게 일종의 보일러라고 치면 아직 보일러가 틀어지지도 않았는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면 이 보일러가 틀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극지, 뭐 북극해가 뭐 이제 얼음이 녹는다 이거는 많이 아실 텐데 지금 남극도 굉장히 심합니다. 남극이 이제 대륙이 있지만 여기도 바다 얼음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면적이 지금 관측 이래 최소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뜨거워지는 바다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해야 되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해수면 상승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닷물이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북극해 그 얼음이 녹아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주된 원인은 대륙빙, 그러니까 뭐 그린란드라든가 남극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대륙의 얼음이 녹아서 이제 바다로 흘러들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수면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바닷물의 열 팽창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이 이제 열을 받으면 이게 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다 온난화랑 그리고 해양 열파 문제 이 부분을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이 끌어다니는 중력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바다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극지방보다 몇 미터인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몇 미터보다 훨씬 더 많이 수위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겁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바다는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바다는 탱크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정말 그 탄소 중립에 가깝게 줄여도 바다 온도는 이미 여기에 축적된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배출한 그 에너지, 잉여 에너지의 90%가 지금 바다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 말인즉 만약에 바다가 없었으면 지금 겪는 것보다 한 9배, 그렇겠네요. 10배 더 심한 온난화를 겪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말하면 한번 데워진 바다는 또 식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그렇죠. 테니까 네. 그것도 걱정거리가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떡합니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